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종목 상담, 사기 전에 상담받고 팔기 전에 상담받는 고품격 종목 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황민혁 멘토님, 비 오는 날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네, 전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네, 오늘 비 오는데 비가 좀 그쳤는데요. 네, 비 오는 날 그 빗소리가 좀 좋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감성적이신 황민혁 멘토님과 함께 오늘 선상클럽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저는 그 맑은 하늘, 그거를 조금 좋아하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맑게, 개운하게, 자신있게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까? 항상 왜 이렇게 찝찝하게 가는 걸까요? 자,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하지만 저희 종목은 잘 갑니다. 자,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자, 황민혁 멘토님도 오늘 시장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이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 분위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지키면서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시장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시청자분한테 그 말씀을 한 개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오르건 빠지건 상관없다는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하시고 계신 종목, 그리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리고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지, 시장 오르니까 올라야지, 이런 참여 정신은 버리십시오. 어차피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본인이 들고 있는 종목군이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서 적게 빠지고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방법, 그리고 매집이 되어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을 꼭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항상 위험한 거 아시죠? 신고가 가는 종목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황민혁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0.27% 상승한 2153.43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의 그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262억 원의 수익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기관 쪽에서 447억 원의 매도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20억 원 정도의 수익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재 거래소 시장의 수급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68% 상승한 138만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좀 빠지네요. 1.45% 하락 중이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은 각각 1% 미만의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섹터가 좀 미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 모비스 0.2% 정도의 하락세, 그리고 이어서 SK텔레콤도 0.8% 정도의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모직이 현재 1.8% 상승하면서 17만원대의 가격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포스코와 네이버는 현재 0.58% 그리고 0.4%대의 약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3.18%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흐름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생명이죠. 1.4%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은행주하고 그 다음에 보험업종이 지금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보험주나 은행주
금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시점에서의 어떤 인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그런 가운데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은행주들 안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요, 신한지주와 KB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 은행이 현재 2% 정도대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점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분기 뭐 실적,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이 다소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타냈던 그런 이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고민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요,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너무나 빨리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팔고 이거 사야 돼, 또는 이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이제 인식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빠르게 수급이 이동하는 가운데서 그 수급을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꼭지에서 무는 경우들이 또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안에서의 내동매매 가급적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투자 방법으로 본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간다, 추격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그동안 이제 약간의 소외가 됐지만 그래도 실적은 좀 우량한 그런 저평가된 종목들을 잡아놓고 조금씩 기다리신다면 결국은 시장에서의 수급은 그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튼튼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 효성이라는 기업이 또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효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지분의 관계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크게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은 역시 재료가 미노출된 종목군들이 잘 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이어가서 어떤 종목군들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700포인트가 또다시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700포인트 바로 라운드 피겨 가격입니다. 심리적인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699.04포인트 나타내면서 2.25포인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0.3%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기 전에 자, 수급 주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오늘 23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는 반면에 기관이 12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21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시장 자체는 수급을 보더라도 혼조된 양상을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는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래 대금보다는 상당히 낮은 거래 대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1.04%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카카오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 3.4%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 1.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가요 0.6%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산성 LNS가 2.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종목군들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죠. 자, CJ 홈쇼핑이 0.5%대 강세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 종목군들 함께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내추럴 엔도텍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종목군도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는 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빠지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빠져나갔나요? 안 빠져나갔나요? 빠져나갔습니까? 안 빠져나갔습니까? 빠져나갔잖아요. 네? 빠져나갔나요? 안 빠져나갔나요? 양매도 투매성 물량이죠. 이 자리 자체는 뭐가 된다 그러면 저항권이 된다. 돌파할 수 있다 없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투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군을 지금 사서 들어가야 된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7천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왜 장중 상한가를 이 종목이 찍을 수가 있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제 상한가 갔지만 오늘 이 자리 지금 하한가 박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알아서 이제는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CJENM이네요. 오늘 6100원, 1900원에 오르면서 3.2%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CJENM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CJENM이 왜 이렇게 꾸준한 실적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뉴미디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금 베네핏 작용 자체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익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뉴미디어 업종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 광고비가 가장 많이 집행되는 곳이 바로 케이블 TV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CJENM이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상당한 수익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를 분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기에 상쇄시킬 만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선상클럽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이었죠. 자,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바로 34,000원짜리였죠. 자, 이 자리 권역에서 한번 보신다면 수급의 손바뀜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알아서 판단들을 하시고요. 이 주포가 빠지지 않는 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앞에서 봤던 이 기업과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종목 짤막하게 두 가지씩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 힘드시다고요? 그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 저희는 방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해보시는 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시거나는 본인의 판단이십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축제를 하러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화번호 고지를 깜빡했습니다. 제가. 예. 자, 전화번호 고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지금 바로 하시면 저희와 연결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빨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오이솔루션 매도해도 될까요? 161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NO! 팔지 마십시오.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오이솔루션 지금 조금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시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팔 자리는 아닙니다. 팔려고 했으면 진작에 팔았을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잡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용에 대한 신용 초과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해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자,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지뢰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에 대한 매물이 많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공짜 돈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분들에게도 신용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미수를 쓰세요. 예,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확실한 종목을 그렇게 2박 3일 동안 가져가면 되죠. 하지만
신용은 체크가 됩니다. 신용 물량은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안에서 PD님 둘 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죠. 공영방송은 둘 다 안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은 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오이 솔루션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트랜지시버 맞습니까? 그 광통신, 거기에 대한 트랜시버, 죄송합니다. 광통신 그 기업인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은, 자, 광통신. 지금의 이런 기업들은 이제 향후 성장적인 부분을 높게 평가가 받을 때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먹고 살기 급급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의식주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의 생활 편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월달, 12월달에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군들이 뭐였나요? 전자결제, 그리고 또 사물인터넷이었어요. 지금은요, 조용하죠. 왜?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과 밀접한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 실적적인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트렌드와 지금은 핀트가 어긋나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워낙 많이 하락한 가격대고 거기에서 매집 가격 권역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럼 쉽게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추세는 상당 권역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혼조된 양상, 매집에 대한 가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자, 주봉으로 자세하게 조금 더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단 자리가 보이죠? 자, 요 살인데요. 지금 그 가격대가 19,000원 선이에요. 19,000원 선이고, 자, 한 번에 큰 상승.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9,000원 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19,000원 선이고, 자, 앞서 있던 이 봉. 자,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네. 네. 뭡니까? 양매수. 양매수는 같이 죽는다. 네. 결국에는 어떻게 주가는? 자, 찍고 가겠죠. 그러면 지금이 21,150원인데 19,000원이 무서워서 지금 판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홀딩 하시고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이 물량 자체는 지금은 이제부터는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을 매집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가 권역으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바로 22,000원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반등 시 22,000원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매수는 안 된다. 그게 저희 철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쌍용차. 쌍용차의 대가 황미영 매수님이시죠. 매수해도 될까요? 147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쌍용차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단기 좀 약간 손이 좀 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쌍용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그 이유가 있었죠. 이때가 이제 4월 23일이었는데 그때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유가 바로 쌍용차를 이제 인수했던 마힌드라 쪽에서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제 그 쌍용차 쪽에서 내용이 나타났던 그 이슈는 바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무근이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은 이제 쌍용차에 대한 그 실적 기대감이겠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이제 출시한 티볼리가 결국 이제 흥행에 조금씩 흥행몰이를 하게 되면서 결국 쌍용차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반응 자체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쌍용차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갖는다.
이미 한번 이제 올라가고 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약간의 리스크는 분명히 어느 정도 지고 하셔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쌍용차는 일정 물량을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안에서만 지금 현재,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쌍용차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눈높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완성차 5개 업체 중에서 국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꼴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르노, 삼성을 제쳤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국내 쪽에서도 점유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쪽에서도 티볼리의 인기 몰이가 조금씩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대감이 그냥 순식간에 꺾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을 놓고 본다면요, 이제 쌍용차의 실적 잠깐 볼게요. 그동안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치, 사실 티볼리가 큰 인기몰이를 하기 전에 나왔던 그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거였고, 마인드라 쪽에서 지분 투자를 확대한다?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쌍용차의 어느 정도 기술력을 또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쌍용차는 조만간 그래도 실적이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차는 그런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은 투자에 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300원이 이전 고점 자리였는데 12,3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300원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수익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코콤. 네, 매수해도 될까요? 043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깜짝이야. 자, 사면 안 되죠. 이거 간단한 건데요, 이거를. 자, 우리가 일단은 주가 추이를, 주가에는 이제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 이제 돈으로 올린다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종목을, 일단은, 제가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을 그냥 차라리 드릴게요. 이 기업이 뭘 하든, 그거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가는 항상 생명을 가집니다. 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있어야만 주가를 올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던 가격 권역 자체가 지금은 5만원권이었다는 거죠. 자, 5천원짜리 100주를 사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00주면 얼마 안 되죠. 50만원인데,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100주를 산다면 얼마입니까? 3배 가까이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권역에서는 아무리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한들 주가상에는 분명히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단에 있는 이 물량 자체들은 항상 빠져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자체를 여기 상단에서 소화가 안 된 마당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죽어있는 종목군을 그냥 계속적으로 깨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세가 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군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해낼 수 있을까? 그 종목군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련을 버리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찾아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 종목군은 차트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 대한 설명 안 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전화인데요. 네. 자,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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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삼성 SDI를 한 3년을 가졌는데요. 3년이요.
18만 2천 원에 네. 샀는데 지금 30%고 네. 이게 원인이 이걸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래 지금 상태에서 실적이 너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네. 삼성 SDI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꽤 높습니다. 지금 18만 원 이상에서 사셨는데 예, 이 기업의 거의 역사적인 고점 자리예요. 그죠? 일단 삼성 SDI를 매수하시게 된 배경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전기차 뭐 전기 뭐 네. 차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사셨다고요? 네. 아마 이제 삼성 SDI라는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신 게 현재 비중이 30%니까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아니 매수가 보다가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다 하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네. 떨어지다가 지금 막판에 지금 오늘이 현재는 12만 원도 안 가니까 이게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삼성 SDI는요, 오늘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유는 1분기 실적 부진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발표가 나고 나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데, 삼성 SDI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보셨잖아요. 전기차, 그쪽을 보셨는데, 삼성 SDI가 기존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중에 소형 2차 전지 부분이에요. 즉,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카메라라든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작은, 전지를 말하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지난해도 판매가 좀 부진했고, 핸드폰에,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도 판매가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삼성 SDI 실적도 당연히 좋게 나오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때,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은 지금 이제 일체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카메라, 그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때 그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나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버릴 수는 없겠죠. 그죠? 결국은 다시 충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제품 자체가, 가전제품 자체가 결국은, 이 배터리가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 그 전자 내에서도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은 결국은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업 부분이에요. 저는 삼성 SDI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번에 실적은 올해 상반기 정도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어요. 지금 18만 원대에서 지금 11만 9천 원 정도니까 아마 손실이 분명히 크실 거고,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 기업을 덜어내기는 사실 덜어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삼성 SDI는 이미 오래 기다리셨지만, 네,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쪽에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그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중심에 분명히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결국은 삼성 SDI를 배제시키고 나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 전망치를 좀 가지고 그동안 조금 어찌 보면 그 매수하는 그 시기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SDI는요. 현재 30% 정도 비중이시잖아요. 주가가 약 이제 11만 원 정도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늘리셔서 그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삼성 SDI를 좀 끌고 가시면 저는 이제 목표가는 좀 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때 약 18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 기업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지금 11만 원 정도 갈 때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12만 원 정도 오게 되면요. 삼성 SDI는 바닥이 다시 한번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는 장기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일단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 나겠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언제쯤 돼? 금년 안에는 안 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까지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올해 목표 지수는 이제 한 16만 원 정도 그 안에서는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가 실적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앞으로 이슈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이슈는 아니지만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 제2 공급 업체로 삼성 SDI를 거의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 당연히 삼성 SDI는 크게 한번 오를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 16만 원 정도. 네, 말씀하세요. 지금 상태 오늘이 보니까 지금 10,000원 이상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떨어지면 조금 더 담으세요.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6만 원 목표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18만 원까지 목표가 가져가십시오. 이걸로 지금 승부 보셔야죠. 승부를 보셔야죠. 아시겠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또 갑자기 하락을 하니까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또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래야 이게 빠질 때는 기분이 좋은 사람 없죠. 그렇죠. 사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빠지는 종목이 또 갑자기 또 빠지면 또 그만큼 또 불안하기 때문에 또 상담을 하시는 거고, 뭐 지금 또 불안하시거나 아니 종목이 또 내 종목 갑자기 왜 이렇게 빠지지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꾸준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코젠 매도해도 될까요? 212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파세요.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이분이 2123번님이 꼭 상담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래요. 제가 여러분 투자에 대한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신용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양매수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자, 그 두 가지만 지키시더라도 이 종목은 이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재료가 노출될 때는 빠르게 피하자라는 거죠. 자, 4월 23일부터 꾸준히 얘기가 됐던 게 뭐였나요? 중국에 대한 제약사를 인수를 하겠다.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자, 고가권역을 찍을 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자리 자체는 지금부터는 저항권이 됩니다. 왜 저항권이 되느냐? 과연 그 MOU를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인수 추진을 하기 위해서 뭐 갑자기 뭐 주주총회를 딱 해가지고 인수하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재료를 알고 있던 애들은 미리 밑에서부터 올렸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미코젠의 실적을 본다면 자, 실적을 우리가 잠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게 크게 하는 게 없네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작년에 2013년 결산에 8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결산에 96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10% 가까운 수익이 났는데 이익이 증가가 됐는데 주가상의 추이는 어때요? 2014년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왜 많이 올랐을까? 그것은 실적적인 이슈가 아닌 다른 뭔가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 제약사를 인수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은 미리 돌았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상승 자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알고 있던 애들이 올린 상승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때는 뉴스가 없었어요. 왜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강력한 공격적인 매수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얼마입니까? 51,000원에서 52,000원 자리입니다. 지금 파시고 놓으십시오. 저는 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함께 보실 건데요. 문자입니다.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CC 매도해도 될까요?
413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 놉니다. 자, 오늘 시장이 빠져서 아마 이제 KCC 주가도 오늘 하락 중이죠. 그래서 빠져나오고 싶으신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시장, 내동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투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분위기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불안감이 많이 형성됐다고 해서 꼭 그 자리를 또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KCC는 현재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54만 2천 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55만 5천 원 정도의 그 가격대니까 소폭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일 텐데요. 자, KCC를 보실 때 사실 뭐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을 단타적인 단기적인 그 성향으로 아마 접근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이 KCC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수익폭을 확대시켜 나갈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KCC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건설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국내 쪽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뭐 천장재라든지 내장재 쪽에 대한 수요 역시 KCC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봄 시즌에 가장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죠. 결혼 시즌에 진입을 했고,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집에 대한 인테리어 수요가 분명히 늘어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사도 많이 가는 그 시기가 바로 봄철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 KCC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체들이 실적이 또 좋아지게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결국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KCC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주가의 그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시기를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제 기다리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C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정을 해드린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겠죠. 한 65만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고요. 이 기업은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74만원의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65만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4만원으로 가져가신다면 네, 좋은 결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전화인데요. 제가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봤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거든요.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수익도 많이 나셔야 될 텐데, 맞죠? 네. 안내물. 예. 거기 매도가. 예. 얼마 전에 42,2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예. 이건 이제 고점이 언제까지인고, 예. 안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될란가 싶어. 그래 여쭤봅니다. 예, 그래요. 얼마 사셨어요, 어머니? 42,250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그래 말입니다. 네, 어머님, 예. 우리가 또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뭘 사더라도 비중의 30% 이상이, 그 비중을 실으세요. 예. 뭘 사더라도 그렇게 꼭 하세요. 그래야지 뭐 이게 뭐가 됩니다. 한 번은 30% 하고 있나있겠네. 꼴 아프 있겠네. 더 손해가 막 심해서. 아니, 꼴 수 있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저는 이 방송 못 볼 때는 그래 했거든요. 예, 확신을 가지시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100%도 실을 수 있죠, 뭐, 사실. 자, 한번 같이. 매수는 안 됩니까? 지금 매수는 힘들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 자,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예. 자,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주봉으로 딱 보시면 이게 답이 조금 이 종목도 쉽게 나오는 종목군 중에 한 개예요. 자, 뭐냐면 요 자리죠. 요 자리인데, 자, 46,000원짜리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요 자리죠. 그러면 앞에 있던 요 봉이 4월 3일 날 이 봉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형성이 된 봉이고, 그 다음에 요 봉,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이 봉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 하단 권역에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수세가 들어와 있지만 이 물량을 보시면 이거를 양매수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7,500주고 3,900주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는 거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는 지지가 되고 또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세적으로 상승 추세대 안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뭐냐면 보안 관련 섹터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추천해드렸던 종목 이스트 소프트였는데요. 자, 요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무상증자를 이제 곧 합니다. 어머니 이스트 소프트가. 그러면 주가 자체가 이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안랩도 같은 종목군이잖아요. 예. 예, 보안 관련주인데 지금 안랩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승 추세 안은 조금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그 한계점이 얼마냐면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자, 요 가격권역이 되겠죠. 자, 52,000원에서 53,000원짜리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될 수 있어요. 예. 요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요. 이게 예. 잡으신 거는 잘 잡으셨어요. 가격대를 상당히 잘 하셨고 예.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익절가는 46,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52,000원에서 53,000원을 조금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뭐 무리 없이 뭐 머리 신경 쓰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예, 어머니 자주 본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럼 그거 가격만 모르니까 뭐 방송 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가격만 기억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대응을 조금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제가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렸다고, 지금 신규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면 그 가격대로 또 신규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 지금 청정구역입니다. 신용 매물도 없는 종목군인데, 자, 괜히 우리가 물을 흩을 필요는 없죠. 자, 그 가격은 시청자분을 위한 가격대라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전화죠. 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황명입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K 케미칼이요. SK 케미칼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시죠? 예, 62,000원에 50%인데요. 62,000원에 50%요?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내용이세요? 매도를 해야 할란가, 얼마나 올라가면 저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그거 궁금하지요. 아, 그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자, 뭐,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자, SK 케미칼에서는 좀 알고 계세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왜냐면 SK 케미칼은 이제 이름이 뒤에 이제 케미칼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다 이제 화학 업종에만 이제 다 이제 집중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SK 케미칼은 화학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오, 제약 쪽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계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 역시도 단순하게 이제 뭐 화학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아직 이제 화학 업종 자체가 사실 완벽하게 정말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슈가 최근 들어서 바이오나 이제 제약 업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SK 케미칼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SK 케미칼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비중이 50% 정도 이 비중이신데 지금 최근에 강하게 반등 나왔다가 약간 이제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뭐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이제 덜어내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좀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SK 케미칼의 저 개인적인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그 비중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50% 정도 비중이시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큰 금액이 아니라면 50% 정도 비중이라면 뭐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SK 케미칼이 앞으로
바로 이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이제 올라가 줄까? 아니면 조금 더 흔들기를 하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전화 주신 분께서도 약간 좀, 두려움, 공포감이 좀 나타나겠죠. 그죠? 걱정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 50% 정도의 그 비중 중에서, 약 10% 정도의 비중만이라도 75,000원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SK케미칼의 뭐 실적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안 해보셨죠? 네, SK케미칼은요, 지금 현재 뭐 유가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저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화학 쪽, 석유화학 쪽 분야에 대해서는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서 SK가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 역시도 실적이 약간의 부진세가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형성시킬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연간으로 본다면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잠깐 이제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해서 2년간 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좀 큰 폭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잡아드릴게요. 적으세요. 아시겠죠? 네, 1차론 75,000원 자리에서는 물량 10% 비중을 덜어낸다. 수익 실현한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저는 85,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다 기억하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빠르게 문자 한 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자, SBS 미디어 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868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일단은 팔자는 의견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 방법 자체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청자님 꼭 주의를 해서 제 말을 꼭 귀담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자, 4,600원인데요. 자, 이 자리죠.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방법이었는데, 자, 요 날 샀을 확률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높아요. 자, 2월 2일 정도가 될 건데요. 자, 2월 달인데, 자, 4,600원짜리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돌파 매매를 조금 하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물리게 되면, 몇 년을 또다시 할애를 해야 됩니다. 본전가까지 올려면. 자, 이 방법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못 실었을 거예요. 이분도 10%밖에 안 실려 있는데 비중을 보면 이 자리가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사셨고 지금 다행히도 주가는 올라왔어요. 하지만 어때요? 이때 아니면 못 살 것 같았지만 또다시 한번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 SBS 미디어 홀딩스 회사에 대한 내부적인 내용적인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하단에 보시면 손바뀜이 제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루어졌고, 자, 투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는 뭐냐면 악성 매물이 분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자, 요 가격대죠. 예, 5,600원 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 위에 5,600원 선, 이 자리에서는 한 번에 어느 정도의 그 저항권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목표가를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시고 대신에 이런 종목군이 급등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사보겠습니다. 대신 다시 사는 가격대는 주가의 추이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하시면 그때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했고요. 강연에 있으신데 강연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투 지점 공덕 지점이고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하나투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증수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자리에 오시면 모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제가 3시부터 공개방송이 또 있습니다. 예. 네, 공개방송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 오늘도 역시 이제 불안불안하실 겁니다.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내일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또 접근을 해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 저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3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그 내용들을 모두 청취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강연회 그리고 공개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다음 달에 강연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도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